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용상입니다. 뉴스리뷰의.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7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예, 오전에는 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직접 또 그 발표를 했고요. 오후에는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의 인사를 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7개월 만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앞에 언론 앞에 직접 씁니다. 우선 뭐 출입기자들 국민 여론을 대변하잖아요. 기자들과 직접 소통이 났으면서 인사 브리핑을 한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인사 발표를 오전에 직접 출입기자들 앞에서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또 뭐 언론과 시민사회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한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는데 이 말에 좀 대통령의 야당뿐만 아니라 국정 부분, 소통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영수회담은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예, 당초 빠르면 이번 주 24일 또는 25일 뭐 오찬 형식으로 영수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이렇게 간척됐습니다만 20일 오후 기준으로 약간의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2일입니다. 20일 오후 3시에 한우섭 정무실장과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과의 영수회담 관련한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취소가 됐어요. 이유는 이 한우섭 정무실장이 점심께 조금 못 미쳐서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무수석 인사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전달한 거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계속 어떤 서로 이 교감을 나누고 의제나 어떤 이런 부분을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바로 진행되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네, 정무수석이 야당과의 이재명 대표 만남, 의제 등을 실무 조율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 논의의 내용을 뭐 명확히 책임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당연히 연락을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발끈했어요. 일방적으로 취소 발표했다 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오후에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24, 25일 간척됐던 영수회담 일정이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영수회담에 관한 만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만남 자체는 뭐 취소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 하루나 이틀 미뤄지겠죠. 조금 더 뭐 또 주말이 끼기 때문에 다음 주 초로 이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주말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건 안 될까요?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정 현안이나 뭐 민심 그죠? 이게 대단히 총선 이후에 그리고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민주당 당대표 갖는 영수회담이잖아요. 예. 이 상호 간의 관계나 뭐 민심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관해서 심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소주를 먹고 이런 해동은 좀 이 뭐랄까요? 형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의제 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열어두고 경청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그런 편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야 상황이. 관계나 또는 이 국정 현안 그리고 민생이 어려움에 빠진 민생 현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럼 그 영수회담의 그 의제, 그 예상되는 의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회복에 관한 의제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도 밝혔지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뭐 포퓰리즘 뭐 정책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25만 원 지급 부분을 간처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민생 회복에 관한 의제를 다루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뭐 이런 기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의제의 중심으로 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극심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병, 고 최수건 해병 특검법 부분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 뭐 이태원 참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총선 때 이채 양명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5대 국정 윤석열 정부 국정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 부분을 반드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야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 용산 측에서는 매우 이 곤혹스러운 일인데요.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은 뭐 국민적 요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요인 중에는 그러니까 민생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 고물가에 경제, 뭐 수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죠. 지금 그 환율이 거의 1,4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왔죠. 1,300원대로 일단 내려오긴 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 다루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민주당도 일각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얘기도 처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가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의제에 올려야 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쟁점이겠죠. 최종적으로 의제가 조율되거나 확정되어야지. 그래야 영수회담이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상호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영수회담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의제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용산 대통령실의 고민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개혁에 관한 부분, 물가 경제, 포괄적인 대책들, 그리고 민생 관련된 법안, 이제 민생 회복에 관한 법안이죠. 이거는 뭐 물가 경제에 관한 부분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또 핵심 사항이 후임 총리 부분이잖아요. 네. 후임 총리를 누구로 인선할 것인가 부분인데 지금 야권이 민주당 포함해서 야권이 192석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무총리를 지금 발표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후임 총리가 이제 논의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검에 관한 부분은 이제 앞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영수회담을 처음 개최했을 경우에 이후에 후속 회담을 가질지 여부도 아마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등 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영수회담 테이블을 확대해서 각 다 이렇게 같이 그렇죠. 했으면 하는 포함될 그런 부분이죠. 포함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얘기되고 논의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총리 인선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의원이 그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 생각이 제대로 어떤 그 협치나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대로 계속 마이웨이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당초 총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들이 사임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제 언론에서 또 국힘 내부나 대통령실 주변에서 후임 총리와 후임 비서실장에 관한 여러 가지 탐합평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심지어는 뭐 박영선 전 의원 민주당 인사잖아요.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양정철 뭐 전 민주연구원 연구원장을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한다. 검토 중이다. 이런 그 하마평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뭐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대변인실 통해서 발표했지만 또 다른 보도에서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이나 인사 라인 기능이 이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선 라인 쪽에서 뭔가 이 영향력을 힘을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언론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이제 아직까지는 의원이죠, 그죠? 그렇죠. 네, 현 의원입니다. 지금 오선을 했죠. 네, 박수현 그죠? 이번에 이제 이번엔 박수현 전 그 청와대 홍보수석. 예. 해서 본선에서 붙었는데 그죠?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 관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류 쪽에서는 뭐 여야 협치를 가능하는 그런 또 능력 있는 비서실장, 소통할 수 있는 인사다 이런 그 관점에서 했는데 민주당 되게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20일 오전에 한민수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뭐 친윤 핵심 인사 그리고 친일 망언으로 뭐 시민단체가 선정한 최악의 후보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세우고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국정을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선거에서 심판을 했는데 오늘의 이 인사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등 또 다른 야당의 입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인사가 났기 때문에 인사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직접 또 이렇게 오늘 와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홍초로 두 번씩이나. 오후에는 또 홍초로 정무수석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인사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기자단 앞에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얼만큼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그런 소통 의지를 갖고 대통령실과 여야 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 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표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 등 야권 그리고 상당수 국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협치의 국정 운영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